여러분 반갑습니다. 단단한 기본기와 말랑한 센스의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 기생수학의 구명석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딱 멈추고요. 본인의 책상을 한번 보세요. 엉망이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책상이나 또는 서랍 안에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물건을 본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찾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의 허락 없이 어머님이 혹시 책상이나 서랍 등을 정리해서 다툰 적이 있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책상이나 서랍이 어지럽게 있으면요. 어깨와 머리에 통증을 유발시키고요. 그리고 혈압이나 심박수가 상승시킨답니다. 심박수를. 그리고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해서 화를 잘 내게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어머니께 화를 내기보다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혹시 요즘에 우울증의 어떤 증세나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이 되어 있다면 선생님 강좌를 조금 멈추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책상이나 서랍을 정리를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정리정돈을 했다고 믿고요. 선생님이 한번 수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중복조합인데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낸 숙제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하에서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한번 해보라고 했죠. 그러면 전체 일단 직사각형의 개수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면 되죠. 단 이 간격이 동일하다고 선생님이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가로 4개의 줄 가운데 2개를 뽑고요. 그 다음 연이어 동시에 세로 5개의 줄 가운데 2개를 뽑죠. 그러면 얘는 전체 직사각형의 개수가 되겠죠. 자, 거기서 빼기를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시면 됩니다. 근데 정사각형의 개수고요. 가로 세로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사전식 배열법으로 그러면 한 칸 길이가 1이랄까요? 그냥 1이면 자 1이라고 딱 치면은 길이가 1인 즉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세로는 3개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4 곱하기 3짜리 12개가 넓이가 1인 정사각형들이 있게 되고요. 자, 또 하나 늘릴게요. 넓이가 2인 거 그럼 가로는 하나 둘 3개 그 다음 세로는 하나 2개가 되니까 감소하는구나. 가로가 3 세로가 2짜리 이렇게 되고요. 자, 또 마지막 가장 큰 거는 2 곱하기 1을 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맞춘 학생들 있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복조합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배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조합은 조합인데 도대체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을 허용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여러분들 밑줄을 쫙 끄셔야 됩니다.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것을 중복조합이라 하고요. 여기에 기호로 NHR로 표시한다. 호모지니어스 약자로 H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특기가 중복조합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선생님 잘 만난 겁니다. 자, 중복조합을 선생님이 다양한 2가지 시각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 테니까요. 이번 시간에 정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됐죠? 책상 정리 끝났고 자,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설명을 다 듣고 화면을 멈추고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지금 1 적혀 있는 공, 2가 적혀 있는 공, 3이 적혀 있는 공이 있습니다. 역시나 선생님 이쁜 손이 나오겠죠? 손을 집어넣어서 자, 이번에는 뭐냐면 서로 다른 3개 가운데 3개의 공이랄까요? 공 가운데 자, 어떻게 하냐면요. 중복을 허락해서 자, 중복을 허용하여 자, 선생님이 몇 개를 뽑고 싶냐면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요.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선생님이 사전식 배열법으로 한번 어떤 경우인지 볼까요? 이 정도는 우리는 충분하지. 그럼 여기에 자, 제일 처음에 1, 1이 나올 수 있고요. 또 1, 2가 나올 수 있고요. 1, 3을 뽑을 수도 있어요. 중복을 허용합니다. 자, 또 자, 뭐가 있을까요? 2, 2가 있을 수 있고 선생님 2, 1은 왜 안 쓰나요? 여기 1이 있잖아. 순서에 상관없으니까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 3이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 3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총 보니까 6가지가 있네요. 됐죠? 얘는요. 자, 어떤 시각이냐면 자, 서로 다른 3개 가운데 중복을 허락하여 H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겠죠. 수학자들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곤란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조합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런 중복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이제 한 거죠. 자, 고민해 보니까 이 앞쪽에다 똑같은 것만 없애면 되니까 선생님 고민해서 아, 여기 앞에다가는 0이라는 숫자를 더해주고 뒤에는 1을 더해보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 숫자 순서상에 0을 더해주고 1을 더해주고요. 이런 순서로 쭉 해서 마지막 3, 3도 같은 게 나왔지만 앞자리엔 0을 더해주고 뒷자리에는 1을 더해주게 되면 중복이 되었던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냐면 자, 얼마로 바뀔까요? 변함없이 1, 2가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1, 3이 될 것 같고요. 얘는 1, 여기다 0을 더했고 1을 더했다 생각합니다. 그럼 4, 앞자리는 그대로 뒷자리는 1이 커지고요. 그대로 1이 커지고요. 그대로 1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중복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하기 0, 더하기 1을 하니까 얘는요 보니까 1부터 4까지의 숫자 가운데 숫자가 적힌 공 가운데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4개의 공 가운데 2개를 뽑는다 선택하는 조합의 수와 정확히 얘네들이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얘도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 쭉쭉쭉. 그래서 경우의 수가 똑같구나. 따라서 이런 절차라니까 중복 조합을 조합으로 해석할 수도 있네. 이렇게 쌤이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아,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시각인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1, 2, 3이니까 선생님이 자 요거 1 적혀 있는 공, 2 적혀 있는 공, 3 적혀 있는 공입니다. 공의 종류가 3개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칸막이가 2개가 필요한 거죠. 다른 시각으로 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 1, 1을 뽑았다. 자, 요 라인만 보시면 돼요. 요 라인만. 그러면 1, 2를 뽑았으니까 사실은 3종류가 있기 때문에 칸막이 2개가 있고요. 1을 2개를 뽑았으니까 똑같은 구슬 요쪽에 1이 2개 나왔다 체크를 해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1, 2가 나왔다는 어떤 말일까요? 1이란 공을 한 번 뽑고 2라는 공을 한 번 뽑았는 셈이죠. 자, 이런 경우가 쭉 와서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3, 3을 뽑았다는 얘기는 1은 안 뽑았고 2도 안 뽑았으니까 3, 3을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는 동그라미가 2개가 있고 칸막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동그라미가 이렇게 2개가 있고 칸막이가 2개가 있는데 사실은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칸막이를 배열하고 동그라미 배열하고 그 다음에 칸막이 배열하죠. 이런 식으로 3, 3이라는 건 사실은 뭐죠? 칸막이, 칸막이,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되는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해석할 수도 있냐면 중복 조합 자체를 더하기 0, 더하기 1로 해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앞에서 배웠던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개 바라고 해석합시다. 바 2개? 그러면 총 4개가 있는데 4개를 배열하는 건데 같은 게 2개, 2개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해석을 하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올까요? 여기에 6가지가 정확히 나오겠죠. 근데 얘는 정확하게 4개의 자리 가운데 동그라미를 넣는 자리 2개를 뽑는 경우하고도 같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얘가 정확히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요 시각과 요 시각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이쪽에 될까요? 자, 보면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일반화를 쌤이 시킵니다. 쭉 시켜서 자, 1부터 n까지 적혀 있는 공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손을 집어넣어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자, 그거를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입니다. 제일 처음에 1, 1, 1 쭉 해서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가장 큰 숫자 뭐 나올까요? n만 R개가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 말 이해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어떤 의미가 돼요? 서로 다른 n개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다. 조금 여러분들 진지해져야 돼요. 지금은. 여기 딱 집중해야 돼. 자, 그런데 같은 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숫자는 0을 더하고 두 번째 숫자는 1을 더하고 세 번째 숫자는 2를 더해 줍니다. 얘 R번째 숫자죠. 첫 번째 숫자에 더하기 0이고 두 번째 숫자에 더하기 1이었죠. 그러면 얘가 지금 몇 개라고? 얘가 R개잖아. R개.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더하기 R이 아니라 걔보다 1 작은 R-1을 더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나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1, 2, 3 이렇게 해서요. 여기에 R까지 나오는 걸로 바뀔 수가 있고요. 이 끝에 거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이렇게 대형, 얘는 이렇게 대형 되겠죠. 앞에 숫자에 더하기 0이니까 그대로 n이 될 거고요. 더하기 1이니까 n 플러스 1이 될 것 같아요. 쭉 해서 맨 끝에 얼마 더한다고요? R 빼기 1을 더하는 거니까 사실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을 더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1부터 가장 큰 숫자가 n 플러스 R 빼기 1이니까 사실은 n 플러스 R 빼기 1개 가운데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렇구나. 얘는 n 플러스 R개 그 다음 마이너스 1개 가운데 뽑습니다.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의 핵심이 얘입니다. 그러면 n개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R 빼기 1개 가운데 R개를 뽑는 조합의 수와 같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논리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요거는 일반화시킨 경우는 어려우니까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요 어떤 시각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는 이거네요. N, H, R이란 걸 자, 우리가 C로 바꾸고 싶으면 뒤쪽에 있는 얘 있죠, R. 얘는 그대로 그냥 붙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는 더해서 1을 빼죠. 이 두 개를 더해서 1을 빼는 거야. 그러면 N 플러스 R개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조합이라는 의미로 바뀔 수 있구나. 연습해 볼게요. 3H8입니다. 자, 조합으로 바꾸고 싶은 충동이 들어. 그러면 C로 쑥 하고요. 뒤에 거는 그대로 8을 쓰십니다. 그리고 더해서 1을 빼요. 3 더하기 8 빼기 1이니까 10이 되는 게 분명하죠.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0의 과반을 넘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10개 중에서 2개. 그래서 얼마? 45가지. 이런 식으로 연습이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테이프 13분이 넘었는데요. 13, 14분. 이 전반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결국은 중복조합이라는 놈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이런 식으로 구슬과 바로 해석할 수도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 공식을. 그러면 선생님이 자, 센스라고 먼저 설명해 버릴까요? 그냥? 센스? 자, 센스. 자, 지금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자, 보세요. 만약에 n개의 서로 다른 공 가운데 R개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이 n개에 의해서 반은 몇 개가 생길까요? 이 반은 몇 개? 하나가 줄잖아요. 그럼 반은 n-1개가 있죠. 반은. 그죠? 요거의 바. BAR이라 할게 막대기. 자, 그 다음에 R개를 뽑으니까 구슬은 몇 개가 될까요? 구슬은 R개잖아. 그래서 R개의 구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면 NHR은 사실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해석하면 N-1개의 바와 R개의 구슬이 있으니까 NHR이란 것은 사실은 전체 개수는 이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N 플러스 R에다가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을 힘차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것이 N-1개가 있으니까 팩토리얼을 쓰시고요. 여기도 R 팩토리얼을 이렇게 쓰시면 사실 우리 교재에 있는 공식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반화 시켰을 때도 해석한다. 요거는 조금은 센스적인 측면이 가미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되는 사람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두 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자, 선생님 긴장이 되네요. 잘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죠? 자, 4개의 숫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한다. 자, 뽑는다, 선택한다는 조합인데 눈을 치그시 감고 해야 돼요. 뽑는다, 선택한다는 조합이야. 그런데 중복을 허용하여. 그러면 중복 조합으로 하는구나. 두 가지 각도로 해볼게요. 공식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 일단 지금 서로 다른 4개 가운데 중복을 허용해요. 몇 개? 6개의 숫자를 뽑는구나. 그럼 얘는 자 어떻게 돼요? C로 바꾸고 싶어. 뒤에 거 그대로 6 더해서 1 빼 9죠. 그러면 결국 얘는 9C 3하고 똑같겠죠. 그럼 얘는 자 3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8 곱하기 7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자 계산 신중해야지. 요거 자 3이고요. 얘는 자 4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2에서 7을 곱하니까 84가 되는 게 분명하죠. 자 요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각도. 1, 2, 3, 4 종류가 4개네. 그러면 바가 3개가 생기죠. 이렇게. 왜?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의 경계가 3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복을 허용해서 6개다. 선생님은 굉장히 2라는 숫자를 좋아해. 그러면 2를 5개를 확 뽑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뭘 뽑을까 하다가 4를 뽑은 거죠. 근데 선생님의 절치는 맨날 1등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 바가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이쪽에서 전부 다 6개를 다 뽑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지금 4H6은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바는 3개고 구슬은 6개죠. 그죠? 그러면 바가 3개고 구슬이 6개니까 토탈은 몇 개가 되겠어요? 9개가 되는 게 분명하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러면 9팩토리얼 나누기 똑같은 게 어떻게 된다고요? 3팩토리얼, 그 다음에 6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그리고 또는 총 9개의 자리 가운데 몇 개의 자리? 선생님 저는 구슬이 좋은데요. 그럼 구슬이 들어갈 6개의 자리. 구슬이 들어갈 6개의 자리를 뽑거나 또는 바가 들어갈 3개의 자리를 뽑거나 이 모든 것들이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고 다양한 사고로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복조합은 약간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의미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84가 답일 것 같아요. 자, 또 해봐요. 또. 자, 얘 보면요. 자, 지금 4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은 야구공 8개를 나누어 준다. 그러면 야구공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게네. 그죠? 그러면 4명의 학생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8개를 뽑는다. 그럼 C로 바꾸고 그대로 쓰고요. 더해서 1 빼니까 11이죠. 그럼 얘는 11C 3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요. 얘는 165가 나와요. 이렇게. 됐죠? 자, 또 연습. 4명의 학생이잖아요. A, B, C, D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자 4명의 학생들 때문에 바가 3개가 생기죠. 그러면 결국 8개. 그러면 A 2개 더해 B 2개 사이좋게 이번엔 쌤이 2개를 다 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는 어떤 의미하고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총 몇 개입니까? 자 둘둘둘둘에 3개니까 8개 3개니 11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11 팩토리얼.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똑같은 게 3개가 있고요. 3 팩토리얼, 그 다음 8 팩토리얼 이렇게 해석을 하시든지 또는 어떻게 돼요? 전체 11자리 가운데 바가 들어갈 3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도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쉽다. 그죠? 유제 8번입니다. 유제 8번. 자, 얘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 일단은 기센이라고 딱 적어 주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면서 센스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도 잘 나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 똑같은 연필 7자루를 서로 다른 세 필통 ABC에 모두 넣으려고 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연필을 넣지 않는 필통도 있어도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필통이 A, B, C겠죠. 그러면 바가 2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연필을 7자루를 지금 넣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연필을 지금 노란 걸로 할까요? 자, A에 2개, 그 다음 B에 3개를 넣고요. 그 다음 C에 2개를 넣었다는 의미죠. 됐죠? 그러면 1번의 답 나오죠. 1번의 답은 지금 1번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자,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자, 7개에다 2개를 더하죠. 아니다. 몇 개? 7개죠. 그죠? 7개의 동그라미와 2개 바. 그러면 9개죠. 9개 가운데 바가 들어갈 2개의 자리를 뽑는 겁니다. 그죠? 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면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되죠? 11개 아니다. 9개죠. 그죠? 9개가 있는데 나열하고요. 똑같은 게 2팩토리얼이 있고 또 7팩토리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자, 또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 얘가 바로 서로 다른 어떻게 돼요? 자,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같은 거예요. 1번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2번을 보세요. 2번. 자, 2번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연필을 넣지 않는 필통이 없는 경우의 수. 다시 말해서 이 말뜻 밑에다 적으세요. 적어도 1개의 연필은 들어가 있다. 다시 적어도 1개의 연필은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하나씩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넣었어요, 미리.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연필이 총 7자루가 있었죠. 그러면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7개에서 3개를 빼. 그러면 얘는 몇 개로 문제가 바뀔까요? 4자루로 바뀐다는 거 이해되나요? 그러면 끝났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4자루니까 사실은 바가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는 상태에서 자, 연필을 4자루를 선생님이 아무데나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래서 정답 나오네요. 자, 어떻게 돼? 전체 6자리 가운데 바의 자리 2자리를 뽑는 경우의 수하고 같다. 자, 또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다?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그죠? 죄송합니다.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다. 이런 의미. 그죠? 또는 동그라미의 자리를 결정하는 거니까 6개 가운데 구슬이 들어갈 4개의 자리를 뽑는 경우 전부 다 같은 의미라는 거.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답은 36가지가 나오고요. 2번의 답은 15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17페이지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중복조합은 시험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크게는 일단 정수해와 함수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문제로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제 5번을 가지고 하고요. 여기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기라고 쓰세요. 그러면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 7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밑에다가 이제 친절하게 해볼게요. 1번 x, y, z가 자 음이 아닌 정수다. 여기 밑줄 것이고요. 그 다음 2번에 양의 정수에다 밑줄을 꺼보세요. 음이 아닌 정수라는 것은 0도 괜찮죠. 그럼 아까 필통처럼 한 개의 연필이 없어도 돼요. 그죠? 근데 양의 정수라는 건 적어도 한 개의 연필은 들어가 있다. 그런 개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봤을 때 자 x, y, z니까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x, y, z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칸이 2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1번을 만약에 푼다. 7개니까요. 사실은 여기에 하나, 둘, 셋 하고요. 하나, 둘, 셋, 4개 정도 하면은 토탈 구슬은 7개. 그러면 구슬 7개, 바 2개. 그러면 총 9개 가운데 자 뽑습니다. 2개. 바의 자리를 뽑는 경우하고도 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풀거나
자, 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이니까요. 자, 여기에 자, 나는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뭐 2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세 종류의 문자 가운데 제 같은 경우는 x를 2번을 뽑고 y를 3번을 뽑고 z를 2번 뽑는 경우하고 똑같죠. 그럼 1번은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문자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을 허용하여 7개의 문자를 뽑는 경우의 수하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C로 바꾸고 뒤에 건 그대로 쓰시고요. 더해서 1을 빼면 되니까 9가 되겠죠. 그럼 아까처럼 9C2가 나올 거고 그럼 얘는 2팩토리얼 분의 9 곱하기 8이니까 70이 나누기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도 있죠. 됐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요. x, y, z가 모두 양의 정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x, y, z 얘를 뭐 필통이라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바가 생기죠. 모두 양의 정수니까 적어도 하나씩은 1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씩은 먼저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까 선생님 어떻게 했죠? 7개 가운데 3개는 이미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4개를 맞춰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 설명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바는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슬은 4개니까 뭐 x에 총 4개를 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4개 2개니까 토탈 6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2팩토리얼을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얘가 바로 연습이 되면 아 양의 정수야? 그럼 이미 하나씩은 들어갔네? 그럼 7개 중에서 3개를 빼니까 4가 되겠구나. 그러면 바로 세 종류의 문자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는 경우의 수하고 같구나. 그러면 얘도 정확히 일치하겠죠. 근데 얘를 우리가 조합으로 바꿔주면 뒤에 거 그대로 C를 쓰시고요. 더해서 1 빼니까 6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또 얘는 6C2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전부 다 같은 개념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세요. 자, 유제 9번입니다. 마찬가지. 유제 9번도요.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이 각각 10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10개의 공을 꺼냅니다. 10개의 공. 그런데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빨간 공, 자 레드 약자, 그 다음에 파란 공, 블루의 약자, 노란 공, 옐로우의 약자 총 해서 10개가 뽑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1개씩은 포함이 돼야 되니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할까요? 자, 얘네들을 자, 총 종류가 3종류니까 바가 2개가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씩은 그냥 이미 뽑았다고 가정을 하라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총 10개 가운데 3개는 이미 뽑았다 가정하니까 7개의 공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7개를 맞추면 되니까 여기에 뭐 2개,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4개, 그리고 여기 1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문제는 뭘로 바뀌어요? 자, 예를 들어서 총 9개의 자리가 있는데 9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가 들어갈 2개의 자리를 뽑는 경우, 자 또는요 9개의 자리 가운데 구슬이 들어갈 7개의 자리를 뽑는 경우, 자 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의 합이 R 플러스 B 플러스 그 다음 Y의 합이 하나씩은 이미 뽑혔다 가정하니까 7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7. 그렇구나. 서로 다른 세 종류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뽑는 경우의 수하고 같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36개가 나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 자, 유제 9번을 하시면 되고요. 자, 10번입니다. 10번. 자,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8이 된다네요. 자, 또 같은 걸 연습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이제 바로 해볼까요? 서로 다른 4종류의 문자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다? 8개를 뽑는 경우의 수하고 같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C로 바꾸고 싶어. 뒤에 거 그대로 더해서 1 빼니까 11이 되겠죠. 자, 과반을 넘으니까 11, 3과 똑같죠. 자, 얘는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1 곱하기 10 곱하기 9하고 똑같죠. 그럼 얘 약분하면 3이 되고요. 얘 약분하면 5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65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됐죠? 그런데 얘하고는 별도로 양의 정수다 이 말은 어떻게 한다고 이제 연습이 다 됐잖아요. 다 됐잖아. 그지? 그러면 하나씩은 적어도 뽑았다 가정하니까 얘는 4개로 맞추면 끝. 그죠? 그러면 결국 서로 다른 4개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고 C로 바꾸고 그대로 그 다음에는 7이고요. 7C 3과 같겠죠? 그럼 3팩토리얼 3 곱하기 2분의 7, 6, 5입니다. 그죠? 그럼 계산하면 35가지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겠죠? 자, 여기다가 센스를 하셔서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한번 줘볼게요. 자, 보세요. 섞어 볼게요. 한번. x 플러스 y 플러스 z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0이다. 만족시켜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x는 0 이상, 뭐 y는 뭐 1 이상, z는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확 섞어버렸어요. 자, 센스입니다. 자,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멈추고요. 고민했죠?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런 의미죠. X, Y, Z 세 개의 종류, 그러면 칸은 2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X는 0 이상이니까 통과, Y는 적어도 1개 이상은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를 먼저 주는 거예요. Z는 3개 이상, 그럼 여기다 3개를 슉 넣는 거죠. 그러면 결국 총 4개가 이미 뽑혔다 가정하니까 요거 10이 아니라 6으로 맞추면 끝이겠네. 그죠? 그러면 결국 자 여기에 2개를 넣고 여기에 4개를 넣고 결국은 지금 얘는 어떤 문제로 바뀐다고요? 바 2개와 굿을 6개. 그러면 총 8개의 자리 가운데 바의 자리 2개를 뽑는 걸로 해석해도 되고요. 자, 또는 어떻게 해석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세 종류의 문자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뽑는 경우의 수하고도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계산하시면 선생님 계산해봤거든요. 자, 28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센스까지 우리는 다졌어요. 됐죠? 자, 중복조합은 어떻게 보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선배들이 굉장히 처음에 어떤 개념을 달리 잡아버리면 이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이 유제 10번까지 예를 들어서 조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리셔서 보시고 다음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늘은 워낙 중요해서 선생님이 수업에 열중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의중을 파악하시고 여러분들 절대 졸지 말고요. 집중하셔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한번 올인을 해봅시다. 자, 6번입니다. 유형이 다항식과 중복조합. 자, 다항식과 중복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지금 선생님께서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셨어요. 자, 그런데 한번 A로 선생님이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자, 집중!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요거에 세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전개하면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가 되고요. 자, 그 다음 플러스 3배의 AB 제곱이 되고 그 다음 플러스 B의 세제곱이죠. 선생님이 왜 이걸 썼을까? 자, 그럼 잘 보시면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A하고 B가 있거든요. 근데 A 3승, A 세제곱을 잘 보면 A를 3번 뽑은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요. 개수는 보시지 마시고 얘는 A를 2번 뽑고 B를 뽑았구나. 자, 얘 같은 경우는요. A 1번 뽑고 B를 2번, 얘는 B를 3번 뽑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몇 개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이런 문제가 뜨면 그렇구나. A, B 두 종류의 문자 가운데 뽑는 횟수가 3번이 되도록 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봤을 때 얘가 A하고 B라는 방이 있고요. 2개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칸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체 토탈 3개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A 쪽에 3개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A 쪽에 2개가 있고 B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A 쪽에 하나가 있고 B가 2개가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B 쪽에 3개가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슬 3개, 바 하나, 구슬 3개, 바 하나 이것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결국은 4종류의 자리 가운데 바의 개수 자리 하나를 뽑는다. 4종류의 자리 가운데 구슬의 개수 자리 3개를 뽑는다. 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4팩토리알로 해석하시고 3팩토리알도 되고요. 자,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서로 다른 두 종류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하고 같구나. 그럼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2H3이구나. 그러면 일반화 시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제곱이다. 세 종류의 문자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N개를 뽑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자, 다항식과 중복조합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구나로 해석을 하시면 이제 밑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풀 수가 있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X, Y, Z 세 종류의 문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8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구나. 그럼 바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세 종류의 문자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8개를 뽑는 거구나. 자, C로 바꾸고요. 8을 그대로 쓰고요. 10C 8. 근데 얘는 10C 2와 똑같고요. 그러면 결국 45가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죠. 되죠? 이렇게. 자,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11번도. 자, 그냥 바로 부르고 갈게요, 선생님이. 자, 얘는 계산은 여러분들 해보세요. 두 종류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얼마다? 5죠. 5개를 뽑는 거.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세 종류의 문자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몇 차? 6차죠. 그럼 얼마? 6이 똑같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유제 11번의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요. 12번은요. 자, 다항식의 형태로 내신 게 아니라 한글로 푼 겁니다. 4개의 문자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6차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바로 보이나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의미하고 같지 않나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런 거를 전체 했을 때 단항식의 항하고 같습니다. 즉, 4종류의 문자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뽑는 경우의 수하고 같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일단 답은 여러분 84가지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중복조합에 관련된 자, 다항식의 어떤 항의 개수와 관련된 거 했고요. 정수에도 전부 해결했고요. 자, 함수의 개수라고 해서 자, 중복조합과 함수의 개수 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배웠던 순열부터 지금 중복조합까지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7번 함수의 개수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별표를 치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 기센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기도 필요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센스를 가미시켜야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조금 섞여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각각에 대해서 자, 결론 선생님이 한번 볼까요? 자, 결론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자, 일단 중복조합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 일단 적어두세요. 중복 순열요. 그죠? 자, 함수의 개수는 자, 중복 순열이구나. 이렇게 쓰시고요. 1대1 함수의 개수는 얘는 일단 일반 순열이 되는구나.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대소관계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정의되어 있으면 얘는 조합으로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이 가능한 대소관계가 정의되어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중복조합으로 해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함수와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는 일단 사전식 배열법으로 경우를 따져보시면서 이 상황에 따라서 중복순열인지 순열인지 또는 조합인지 중복조합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 함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셨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요거는 자, 기본입니다. 그죠? 자, 쟤를 하기 위해서 전체는 기센이고요. 자, 쟤에 대해서 일단 알기 전에 기본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자, 함수의 탑을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쫙 해서 자, 우리 수학에서 얘기하는 함수라는 것 복습입니다.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의역인 x의 원소가 모두 대응이 되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노는 원소가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함수가 되려면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몇 개씩만 대응돼야 되죠?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요.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는 모두고요. 그 다음 하나씩만이 대응된다는 거.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x들의 집합 정의역, y들의 집합 공역입니다. 그죠? 그럼 1, 2, 3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있다.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걸 함수라고 했을 때 자, 1도 a에 가고 2도 a에 가고 3도 a에 가. a가 너무나 선생님처럼 인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함수가 될까요? x의 원소가 모두 대응되고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죠. 조금은 불편하지만 얘는 당연히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불편한 걸 조금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요 위에 조금 탑을 세웁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걸 배웠죠. 1대1 함수. 자, 묻습니다. 1대1 함수가 뭐라고 배웠죠? x값이 틀리면 자,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값 얘도 틀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런 말하고 똑같겠네요. 함수값이 똑같으면 f의 x1과 f의 x2가 똑같으면 x1과 x2가 같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자, 1대1 함수라는 건 이렇게 조금 보기 싫은 것보다 골고루 평등하게 분산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1이 만약에 A에 갔으면 2는 B에 가는 거고 3은 뭐 D에 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에 대응되지 않는 걸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이쁘죠. 근데 단점이 있죠. 공역, Y값들의 집합 A, B, C, D랑 함수값들의 집합인 치역, 여기서는 지금 A, B, D가 되죠. 이렇게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잖아요. 완벽한 평등 사회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함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슉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지향하는 사회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사회. 즉 1대1 대응이란 건 첫 번째 뭐냐면 얘 가운데 그러니까 반드시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뭐죠?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입니다. 그죠? 요 두 가지를 만족해야지 1대1 대응이 진정으로 되는 거고요. 1대1 대응이 왜 중요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C가 없으면요. 자, C가 있다 생각해 볼게요. 자, 역함수 배우셨죠? 역함수라는 것은 거꾸로 대응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었지만 반대로 Y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X를 공역으로 하는 걸 F의 역함수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바뀝니다.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되나요? 그럼 얘가 정의역이 되는데 정의역의 모두, 자, 여기서는 정의역이 Y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되고 있나요? 이 C가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럼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비로소 돼야지, 즉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지 우리는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지 1대1 대응이 되고, 얘가 중요한 이유가 반드시 1대1 대응이 돼야지 어떤 함수가 존재한다고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옆으로 이렇게 봐서 여러분들 어떤 거 했죠?
항등함수 같은 거.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가 뭐였죠? 자기 자신에게 대응되는 함수. 예를 들어서 자, fx 이꼴 x 같은 건 항등함수의 전형적인 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치역 자체가 오직 하나뿐인 함수. 자, 쭉 와서 이렇게 갖고 와서 치역이 오직 하나뿐인 함수.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죠? 치역이 오직 하나뿐인 함수. 자, 선생님이 이렇게 자,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냥 여러분들이 겉으로 함수의 개수는 함수는 중복순열이야. 1대1 함수는 그냥 순열이야. 대소관계가 정의되어 있는 함수는 조합이죠. 같은 것에 어떤 이상의 포함, 그 같아도 되는 대소관계가 있는 것은 중복조합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생수학 자체가 OT에서도 얘기를 했죠. 단단한 기본기, 매 강좌마다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있어. 단단한 기본기에 말랑말랑한 센스를 결합시켜야지 여러분들이 수학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이 희생되거나 꿈이 작아지는 일은 없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하는 이유는요. 수학이라는 이 과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는데 날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함수나 1대1 함수나 1대1 대형 또는 항등함수나 상수함수 자체의 개념을 완벽하게 잡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쌤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전체 오늘 리마인드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해줄 테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이 뭐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다까지는 뭐가 되죠? 조합이죠. 근데 그 뽑은 r개를 가지고 나열까지 하면 뭐가 되죠? 순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n개 가운데 r개를 뽑는다. 조합이고요. 여기다 연이어 동시에 뽑은 r개까지 나열할 r팩토리알까지 가면 우리는 npr이 된다는 걸 배웠죠. 다시 말해서 조합의 개수보다 순열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순열과 조합을 공부를 하는데 문제에 보니까 위에 중복을 허용하여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순열 문제에서 중복을 허용한다 그러면 서로 다른 n개 가운데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거구나. 그러면 take and give. 얘는 밑이 되고요. 그죠? n의 r승.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n개 가운데 중복을 허용하여 뽑는다. 뽑긴 뽑는데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NH의 R이 된다라고 했죠. 오늘 정말 선생님이 강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조합으로 바꾸면 뒤에 건 그대로. 그리고 두 개를 더해서 1을 빼는 걸로 해석한다. 됐죠? 그리고 그냥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뽑아서 나열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NPR로 된다. 그래서 순열, 중복조합, 그 다음에 중복순열, 그 다음에 조합을 명확하게 여러분 걸로 인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단단한 기본기, 말랑말랑한 센스 결합을 꼭 시키세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